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말이죠. 이 모든 활동 뒤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걸 바로 국제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국제경제학은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이라는 이 두 개의 큰 바퀴로 굴러가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국제금융의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해외 차입과 외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회사가 망했다, 파산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나라도 정말로 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딱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외국의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냥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주머니 속 환율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도대체 한 나라는 왜, 무엇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달콤한 성장의 약속,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해외 차입이라는 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정확히 양면성을 가져요. 동전의 양면 같죠. 왼쪽처럼 우리한테 부족한 자본을 외국에서 빌려와서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계획이 틀어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심지어는 우리 경제 정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이 현실이 될 때 경제 위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위기에는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외채 위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외국에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그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미안, 못 갚겠어 하고 선언하는 상황. 바로 국가부도 사태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달러에 비해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2,000원, 3,000원으로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가 쓰는 수입품들 가격이 두세 배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은 은행 위기입니다. 이건 국내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부실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기업들은 대출길이 막혀서 줄줄이 쓰러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맡긴 소중한 예금조차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세 가지 위기는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빵빵 터지죠. 자, 보세요. 1단계,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환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단계로 넘어가죠. 달러로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순식간에 두세 배로 불어나면서 외채 위기로 번집니다.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그 달러 빚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부실해지면서 은행 위기까지 터지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쌍둥이 위기 또는 심하면 새쌍둥이 위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교수님, 그러면요, 우리나라 빚이 지금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는 무슨 신호 같은 건 없나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은 바로 그 신호를 찾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 수식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와,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건 경제의 건강을 체크하는 청진기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의 기호보다는 제 설명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방정식의 첫 번째 핵심, 바로 R-G입니다. 이건 이자율 R과 경제성장률 G의 달리기 시합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R은 빚이 불어나는 속도고 G는 우리 경제의 체력, 그러니까 빚 갚을 능력이 커지는 속도죠. 만약에 이자율 R이 성장률 G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돈 버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빚 부담이 저절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다음은 DY,
즉 GNP 대비 외채 비율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전체 덩치 Y에 비해서 빚 D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마치 우리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비만도를 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 신호가 켜지는 거겠죠. 자, 마지막 조각은 TBY,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갚을 때도 외국 돈, 주로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 달러를 벌어오는 핵심 엔진이 바로 무역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흑자가 나면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실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적자가 계속되면 어떨까요?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크게 확대해서 핵심만 딱 보죠. 왼쪽에 국가 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의 평균 외채 비율은 44%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27%죠. 어때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그 방정식, 특히 경제 체력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는 그 경고가 현실에서 그대로 증명된 셈이죠.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요. 이 모든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서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1980년대, 무대는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돈방석에 앉은 중동 국가들의 오일 달러가 서방은행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은행들은 이 넘쳐나는 돈을 남미 국가들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큰 사건이 터져요. 미국이 자국의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당시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르자 갚아야 할 이자도 순식간에 폭등해버린 거죠. 결국 1982년 8월 멕시코가 더는 못 갚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남미의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내 나라 살림을 잘 꾸려도 저 멀리 강대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 정책 하나가 지구 반대편 수많은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상호 의존성을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것들을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얻게 된 경제를 읽는 새로운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해외 차입은 성장의 엔진이지만 심각한 위험을 동반하는 양날의 검이다. 둘째, 외채, 외환, 은행 위기는 서로 얽혀있는 위기의 삼형제다. 셋째, 빚이 감당 가능하려면 경제성장률, G가 이자율 R가 높아야만 한다. 넷째, 외채를 갚기 위한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가 필수적이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제경제, 맞아요.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수식도 나오고 좀 어렵죠.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핵심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잡한 뉴스를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읽는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자율과 성장률, 그리고 외채 비율과 무역 수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진짜 과제입니다.